안녕하세요. 예. 네.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음양에 대한 개념을 다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오행이에요. 한번 이제 해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상수를 할 때면은 다섯 오는 이렇게 썼고, 우리가 그 문자를 쓸 때 서양에 뭐죠? 그리스 문자인가요? 쓸 때 오자도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이 글자의 형태는 여기 위에가 음과 양이죠. 하늘이니까 양이죠. 아까 지난 시간 천이고 밑에는 땅이다. 그래 두 이자를 할 때 짝이 된다. 한일의 짝은 두 이다. 그 안에서 뭔가 교차하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고 다섯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오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 글자의 변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섯 오는 다섯 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오행이다 이렇게 했죠. 재밌는 건 한자로 보면은 제가 이래서 한자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뭐예요?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지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섯 가지가 뭐다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냥 음양재, 음양에 있어. 뭐가? 근데 천지간, 그죠? 거기에 교오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오행을 할 때는 음양오행에서 다섯 개를 말하는 거죠. 음양의 대표적인 거는 물체를 말할 때는 해와 달이죠. 그러니까 일월, 일요일, 월요일 지나고 나면 화수, 목, 금, 토 다섯 가지의 별이죠. 근데 다섯 개의 별은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봐도 보실 수가 없어. 네. 왜냐면은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빛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하늘이 오염된 지역에서는 보지 않죠.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화수목금토의 별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화성이고 수성이고 목성이고 금성이고 토성이라고 정의한 거는 우리가 정의한 거지. 그냥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화성이라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화하면은 불이죠. 불 보이시죠? 근데 불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불 잡으면 큰일 납니다. 화상 입어요. 근데 불의 성질은 뭐냐? 아래서 위로 가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성질을 표현한 거예요. 형태는 자유로워. 잡히진 않아. 근데 뜨거워. 근데 아래서 위로 가는 거예요. 수는요? 잡을 수는 있어. 자, 물을 요렇게 담으면은 손의 모양으로 해요. 근데 컵에 담으면은 물은 컵의 모양이 돼. 그 다음에 접시에 담으면 물은 접시의 모양이 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정말 다양한 물이 있죠. 그 많은 거를 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물은 통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용오름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예외적인 현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는 다 예외의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물을 안 마시고 살아남은 생물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식물은 말라 죽고요. 인간도 다 죽어요. 물을 많이 먹냐 안 먹냐의 차이뿐이지 물이 없으면은 다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화, 수, 그러니까 물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금, 화, 수, 목, 나무. 나무의 속성이에요. 나무는 다 땅을 뚫고 나와요. 땅을 뚫고 나오는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가끔 영화에 나와요. 지 구덩이를 파고 안에 들어갔다 땅을 묻어버리면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하는 거는 목에까지만 딱 묻어버리면은, 그죠? 근데 나무는요, 땅을 뚫고 나옵니다. 봄이 되면 다 아시잖아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요. 예? 그러니까 나무는 풀만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만 나무가 아니에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오는. 그래서 화, 수, 목, 금. 금은 제일 좋아하죠? 자본주의에서는 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금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금이 아니고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걸 이루어낸다. 바뀌어서 변형이 돼서 만들어지는 성질을 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형. 말하자면은
다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는요. 주관자가 땅이죠. 땅에 기대어 삽니다. 땅에 기대어 최소한 지구에서 땅에 기대어 살지 않는 동식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새도 날아갔다가 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나무에 앉는 것도 땅의 연장선상이죠. 그런 거를 고대인들은 이 세상을 보면은 5가지 성질로 말하자면 뭐라고 해요? 보편화시킨 거예요. 그 위에도 되게 많은데 누구나 인정하는 성질을 동북아에서 한 겁니다. 그게 천지간에 교차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는 그런 특성들이 오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상에 있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5 이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토, 금, 수, 목, 화죠. 그냥 토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땅이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생극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물질로 물질을 태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로 태웠겠죠. 지금은 나무가 아니라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걸로 태우죠. 그건 과학이 발달해서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는 불을 원천이 되는 거죠. 목이 나무가 있어야 불이 된다고 그 당시에. 불은요. 불은 뭐를 만들어요? 화생 토. 그죠? 토를 그래갖고 우리가 그릇 만지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붙일 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석기라고 그러잖아요. 토기를 만들잖아요. 저기 청자나 백자뿐만 아니라 항아리도 다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을 다루는 건 뭐예요? 불이라고요. 불. 그래서 가마솥에 불을 질러야 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 보세요. 목생화, 화생, 토생, 금. 그죠? 흙 속에 있는 물질을 뽑아내죠. 열이 나오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화산을 보면 알아요. 그냥. 예? 고대인들은 그걸 다 봤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금생수.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 철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오랜 시간 놔두면은 물이 생기는 걸 보죠. 예, 녹슨다고 그러죠. 녹슨다는 거는 수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입장에서 보면은 철에서 녹이 써서 못 쓰게 되는 거지만 그 철과 물 사이에는 뭐냐면 그 철은 뭘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금생수.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죠. 이거를 거꾸로 하면 뭐냐? 불을 끓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로 뭘로 끕니까? 5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5가지 성질을 하는 거예요. 불 끄는데 불 질르는 놈은 없죠?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불 끄기 위해서 불을 질른다고 하는데 우리 불 났어 그러면 뭐 들고 갑니까? 물 들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쇠금이라고 그러죠? 쇠금. 나무를 자를 때 뭘로 해요? 톱질을 하잖아요. 나무톱으로. 도끼를 옛날에 가장 강한 게 돌도끼죠.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보면은 주먹도끼니 다 돌로 돼 있죠. 돌보다 강한 게 뭡니까? 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동기를 만들죠. 그리고 철기를 만들죠.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뭘 잘라요? 나무를 잘랐죠. 그래서 보통은 금극목 그러죠.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21세기 들어서 물이 막 부족해지고 한다고 합니다.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류는 뭘 만듭니까? 댐을 만들죠. 댐이라는 건 결국 흙의 성질이죠. 그러면 물길을 이것 때문에 물길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 사람이 있죠. 고대에도. 그러니까 이런 5가지의 성질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거로 이 5가지의 성질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표적인 누구나 나 누가 봐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5가지의 성질로 대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화성, 수성, 목성, 토성, 금성이 있고 지구에도 이런 게 있고 이런 성질을 대입을 한 겁니다. 이거를 대입을 해서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사용하죠. 예,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행의 적용이라고 했어요. 방위에 써요. 동서남북 할 때. 토는 중앙으로 잡고요. 동서남북 할 때 목은 동이 되고 화는 남쪽이죠. 남쪽이 따뜻하잖아요. 금은 서쪽이 되고 북은 뭐예요? 북쪽이 돼요. 북이래. 물은 북쪽이 되죠. 이렇게 해서 방위에 쓰고요. 춘하추동할 때 쓰는 거죠. 춘하추동. 주제자는 뭐예요? 땅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장, 간신비폐현 그러죠? 네, 우리가 아플 때도 비장이 걸리면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죠? 네. 의료에서도 간신비폐 중에서도 비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색깔로 해서 동쪽은 뭐예요? 청색, 남쪽은 적색, 그 다음에 중앙은 백색, 물은 흑색, 그 다음에 중앙엔 황색, 그죠? 그래서 혹시 요즘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수원 화성에 가면 동서남북에 이런 색깔의 길을 걸어놨어요. 저게 왜 남쪽에는 빨간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맛으로도 편해요. 맨 처음에 식물이 나올 때는 아주 쉬어요. 쉬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매운맛이 나요. 예, 고추를 심으면 빨갛게 돼서 나중에는 맵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짜요. 이런 거를 방향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은요, 성질이에요. 받아들이고 견고하고 부드럽고 뭐야 산화하고 예? 뭐 부드럽고 이런 성질. 그 다음에 오음은 붕상각치유 아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이렇게 오행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조선시대에 지금 서울이죠. 한양인데 문을 얘기할 때는 인이해지를 놓서 표현하죠. 인, 흥인진문은 동대문이죠.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이죠. 돈의문은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문은 숙예문이죠. 북쪽은 숙정문이에요. 그죠? 정자가 지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이 예지. 그래서 홍지문도 북쪽에 있어서 홍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이 예지 신 해서 우리가 12월 31일만 되면은 보신각에서 땡땡땡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성리학이나 유학의 사상에도 이걸 대입하고요. 오방해서 뭐예요? 탕평채 할 때 여기는 다 표현한 음식 할 때 우리가 고명을 먹죠. 설날 떡국을 먹죠. 떡은 하얀 색깔이에요. 그런데 김가루를 바르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란 고명을 올리고 실고치를 올리고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방색이잖아요. 자, 오방색은 또 어디 있냐? 색동저고리에 있죠. 요즘은 색동저고리 잘 안 입잖아요. 색동저고리가 오방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색동저고리 입진 않아요. 우리는 색동저고리를 입는 거죠. 그래서 오행은 욕 한 수에 있어서 여기만 표현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데 적용을 해서 언제까지 씁니까? 근대화가 들어오는 서양 과학이 발달하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저를 보시면 제 복장은 이거는 서구의 복장이죠. 근데 다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냐? 편리해서 그래요. 네, 생활하기가 편해서. 네. 자, 이게 오행의 적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행의 적용은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요 시간이 말하자면은 오행만 그러니까 3개요. 오행. 그래서 음양 오행을 했거든요. 의양 오행을 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에 하도 낙서에 대한 방향과 수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실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